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자신의 고집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일상을 채운다. 자신의 운명 속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자존심만 세져서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정신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넓힐 때 어른이 된다. 어른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불과 몇 분만 혼자 내버려 두어도 불안해서 마구 울음을 터뜨린다. 소년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커다란 속죄 행위이다. 청년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중에서 보다 고상하고 지조 높은 청년들만 때로 고독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하루 종일 혼자 지내기는 아직 쉽지 않다. 반면에 어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지어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군서 본능이라고 한다. 그 군서 본능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유행 따라 삶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기업 윤리를 자기 의지로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에 살아야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듯이 홍보하고, 기계를 만드는 업자는 특정 기계를 사용해야 제대로 사는 삶인 것처럼 광고하며, 교육업자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식으로 가르친다.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보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놓고서 그 의견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기인한 생각이냥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진정한 어른은 하나의 의견에 갇혀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사례가 나이에 따라 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는 공자가 가르쳐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을 나이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곤 한다. 15세는 지학, 즉 배움의 뜻을 가지는 나이이고, 20세는 약관, 즉 관을 쓰는 나이이며, 30세는 일익, 즉 독립하는 나이이고, 40세는 불혹, 즉 유혹당하지 않는 나이이며, 50세는 지천명,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아는 나이이고, 60세는 이순, 즉 귀가 순해지는 나이이며, 70세는 종심소욕 불유구, 즉 마음대로 해도 법대로 하는 나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깨달은 자의 몫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만다. 15세는 배움의 뜻을 두기보다 나가 놀고 싶을 나이이고, 20세는 취직할 생각은 아예 못하는 나이이며, 30세는 독립할 뜻도 없는 나이이고, 40세는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스스로 유혹당해서 바람 피우고 싶을 나이이다. 50세는 군서 본능이 극에 달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나이이고, 60세는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나이이며, 70세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나이이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무리 본능은 어릴수록 강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건강한 정신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약한 정신일수록 노인이 되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고 했다. 정신력을 정신이 건강할 때 훈련으로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근육은 약할 때는 단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에 배움에 임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된다.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은 만만찮은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죽음 경험을 거치면서 삶이 진행될 뿐이다. 사는 동안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롯이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자라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공자처럼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다.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인식을 담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는 문장이다. 혼자가 되려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된 은둔과 고독 때문에 마음이 민감해져 별것 아닌 일이나 말, 어쩌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혼자가 되는 훈련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다. 바깥바람에 단련이 덜 되어 있어서 쉽게 감기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쉽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게 다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다.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이다. 시합에서 진 선수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사는 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전사의 몸과 피를 갖고 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그 사람에게서 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단 한 번의 실패나 패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용서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용서할 일도 없을 뿐더러 실수도 실패도 패배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신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사람이라서 허용되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패배라 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패배를 맛본 후 재기를 꿈꾸며 단련하고 수련하고 훈련에 돌입할 때 사람들은 가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고독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기도 한다.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잠시 멈춘 뒤에는 반드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출발을 해야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운명은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형성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는 마음을 먹기 나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영향은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은 강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근육을 다쳤을 때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부위를 꽁꽁 싸매야 하는 것처럼 정신이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그 부위를 완전한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친 부위를 함부로 드러내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상처가 마음의 큰 힘으로 전환될 때까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약해졌을 때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지로 몰아붙이고 만다. 나는 아직 이 정도 바람에는 견딜 수 있는 상태라는 착각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실수가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고립되지 않고 늘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자는 지극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지만 그런 예민함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다.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감각을 단련하라는 말일 뿐이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 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쉬운 법이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혼자는 운명이다. 운명을 사랑해보라.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여겼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친구가 없는 자신을 더 외로운 존재로 인식한다. 밥을 혼자 먹거나 주말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하나의 훈련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를 의지해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일 것이다.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다. 정신세계에서 IT를 벗어던져야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기도 하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과정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성공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닐까 한다.